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은 보고서와 설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서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앞에서 이미 한번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근차근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들으시는 걸 텐데요. 문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목표, 즉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문서를 통해 전하려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작성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능력의 결정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문서의 대상, 목적,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획서나 제안서 등의 경우는 기대 효과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목적을 둘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했을 때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설득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면 설득의 목적이 있는 제안서나 기획서 같은 경우는 대상, 목적, 시기에다 기대 효과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대상, 목적,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거기까지 표현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와 설명서를 두 개를 묶은 이유가 둘 다 정보 전달의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둘의 목적으로 묶었을 때의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러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문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다양한 경우들을 밑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청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은 이렇게 공문서를 활용해서 협조 요청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할까요? 네. 그래서 어떤 한 행정기관에서만 그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공문서를 이용하고요.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 바로 이거겠죠. 오늘 하는 보고서와 설명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 정보를, 일 경험 중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보 제공과 관련된 문서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보도자료 등의 문서,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서나 안내서 같은 것이 있다. 여기다가 보고서까지 저는 집어 넣은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시각적인 자료가 들어갔을 때 더 정보 전달,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 정보의 양을 시각 자료를 같이 보여줬을 때 이해하기 더 쉬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문서를 통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이제 같은 말이겠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거죠.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는 뭐 업무 지시서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업무 지시 같은 건 이제 문서 종류에 해당하는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지시하는 게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 말씀드릴 때 업무 지시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고, 제안이나 기획을 할 경우 이것도 제안서와 기획서 할 때 한번 다시 읽을 부분이어서 요건 이제 여러 경우 보여드리려고 적었고요. 요거 제안이나 기획할 때 한 번 더 읽을 거라서 지금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이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천서가 아직까지 저 시험 문제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추천서는 사실 그렇게 그닥 우리가 실용적인 문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업무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보고서는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한다 해도 사실은 보고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런 걸 보고해서 앞으로 나아갈 일 처리를 잘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 뭐 현재 상황들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을 더 걱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쓰는 글이 보고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서의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영업 보고서는 재무제표와 달리 영업 상황을 문장 형식으로 기재해 보고하는 문서고요. 결산 보고서는 진행됐던 사안의 수입과 지출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일일 업무 보고서는 매일의 업무를 보고하는 문서, 주간 업무는 그럼 주간의 업무겠죠. 출장은 출장 갔다 와서 쓰는 보고서고,
회의 보고서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문서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회의 보고서를 녹취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녹취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 보고서는 뭐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 회의 보고서가 되는 게 아니고 녹취를 한번 하겠죠. 회의의 내용을. 그런 다음 그걸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의견끼리 묻고 순서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하는 게 회의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보고서가 녹취록이다 이렇게 연결짓는 문제는 틀렸고요. 보고서의 여러 종류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일일 업무 보고서나 주간 업무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해놓고 이건 무슨 보고서게 하고 적는 게 한번 나왔었어요. 서술형에. 그러니까 보고서의 종류도 받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주황색 표시를 하는데 결산 보고서는 이미 한번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품위서. 이게 또 품위서랑 다른 얘기잖아요. 품위서는 뭐죠? 품위서는 아예 지금 업무가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결제를 받는 게 품위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결산보고서나 품위서나 모두 돈 관련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산보고서는 이미 다 진행된 거에 대한 수입과 지출 결과를 보고하는 거라면 품위서는 진행될 일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라는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 진행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작성한다. 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틀린 선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거예요. 그쵸? 문서가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는 게 당연히 옳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핵심 사항만을 산뜻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선생님, 이건 지금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고 여기는 산뜻하고 간결하게라고 했으니까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들어갈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라는 거고 핵심 사항만 산뜻하고 간결하게 쓰란 얘기는 쓸데없는 그런 사족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들어갈 내용만 들어간다? 이게 산뜻하고 간결하게. 근데 대신 들어갈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이해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구체성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잡한 내용일 때는 도표나 그림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나 그림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한다는 건데요. 시각화해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표나 그림 자료를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공문서라고 해서 그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공문서에는 도표나 그림 자료를 넣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보고서라든지 뭐 설명서나 뭐 다른 여타의 문서들 중에는 시각화를 했을 때 뭐 도표나 그림 자료를 넣었을 때 다 긍정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공문서에는 도표나 그림 자료를 쓰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엄청 막 여기저기 기관에 들어가서 공문서를 막 다 봤었거든요. 행정기관들은 다 공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봤죠. 근데 역시 막 도표 자료가 공문서에 들어간 경우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도표 자료는 다 첨부 문서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한 장짜리로 쓰는 공문서에는 그 안에 도표 자료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차이점을 봐주시고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요인이므로 최종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뭐 오타가 있는지, 뭐 순서 어긋난 건 없는지, 뭐 이런 거 봐야죠. 참고 자료 명확하게 제시해야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을 사전에 추출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앞에 그림을 사진을 이런 걸 설정해 본 거예요. 지금 발표하는 상황이죠. 보고서는 문서를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추출하고 미리 답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업무 지식과 동원 가능한 정보, 통찰력 있는 분석, 상하 동료 간의 의사소통, 추진력 등의 결정체가 바로 보고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물론 이제 문장을 잘 쓰면 좋겠죠. 하지만 단순히 문장을 잘 쓰거나 뭐 시각적인 효과를 빵빵 주는 막 도표를 넣고 막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도표를 적절하게 쓰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보고서를 잘 썼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한 사람이 가진 업무 지식, 정보, 그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런 모든 게 보고서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끔 이제 책에 한 구절 나온 것들 활용해 가지고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번은 설명서예요.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 가치, 작동 방법이나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가 설명서인데요. 상품을 소개하는 건 상품 소개서, 제품을 설명하는 건 제품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요? 하시겠지만 상품 중에는 이런 제품, 물건이 아닌 게 또 있거든요. 그쵸? 서비스를 상품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명서를 쓸 때는 평서형으로 작성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서니까 왠지 막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구를 조립하는 설명서라고 하면 뭐 제일 큰 판을 바닥에 놓아라. 뭐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해야 되는 행동을 명령문으로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고 평서형으로 써야 되고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의 성격에 맞춰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간결하게 작성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용이 약간 이해가 안 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문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삼간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로 쓰게 되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설명서라는 거의 목적은 설명을 잘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각화 좋습니다.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피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반복을 피하는 것이 문서를 작성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면 강조하고 싶은 걸 여러 번 반복해도 돼요. 왜냐하면 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라는 것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말해줌으로써 주지시키는 거죠.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서는 휘발성이 없어요.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좀 따분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는 문장 반복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했죠? 역시 교환은 제 카페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고서와 설명서 정리해 봤고요. 복습해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